사실 유기농의 가치는 저희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인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미식을 즐기는 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단맛이 나는 토마토를 찾고 있습니다. 토양을 살려서 유기농을 제대로 하고 다양한 순종 품종들을 대하는 이유도 결국 제대로 된 토양에서 토마토의 온전한 향이 다 나타나고 그것을 접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유기농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업의 디자인적인 사고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도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 원승현입니다. (1983년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유기농업을 시작을 하셨고, 2022년도부터는 경영 노선을 분리해서 제가 법인을 출범했고, 아버님 농장의 토마토를 수매해서 유통 대리도 하고 농업의 가치를 전하는 서비스 브랜드를 런칭한 농장입니다. 매년 저희 농장의 가치를 인정해서 소비해 주시는 회원분들이 늘고 있고, 소비자 회원은 현재 한 3만여 가구 정도 되면서 인스타 팔로워는 19,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컨설팅 디자인 그룹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재직을 하다가 이직 기간에 우연찮게 부모님 농장 브랜딩을 잠깐 도와드리려고 살피던 중에, 그러니까 토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양성에 대한 부분, 이런 측면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달을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사명감이 동시에 생겨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오리지널리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독창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어원을 들어가 보면, 그 오리진까지 들어가 보면 결국엔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게 가장 독창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저희 경우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그게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토양과 종자에 저희는 그렇게 집착은 한 결과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야건 간에 가장 중요한 근본을 물고 늘어지면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독창적인 무기가 발견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한정된 회원제 고객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었고요. 그분들과 함께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생형을 택한 농장입니다. 고객을 단순히 대우해 주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나서는 프리미엄 식자재를 찾는 셰프님들과도 인연이 많이 닿아서 그분들 중에서 같이 식자재 투어를 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팜투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팝업 개념의 그 테이블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식재료를 쓰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을 더 풍성하게 만날 수가 있고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게 돼서 많은 일들을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기농의 가치는 저희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인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미식을 즐기는 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단맛이 나는 토마토를 찾고 있습니다. 토양을 살려서 유기농을 제대로 하고 다양한 순종 품종들을 대하는 이유도 결국 제대로 된 토양에서 토마토의 온전한 향이 다 나타나고 그것을 접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고유성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품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씨앗을 직접 거두어서 내년에 쓰고 있는 그런 자가체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품종을 활용하는 법을 꾸준히 연구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토마토는 샐러드에도 좋고 어떤 토마토는 수프를 끓이기 좋은데, 사람들이 토마토 하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섭취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각각의 달란트가 있듯이 작물들도 쓰임이 다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도어 형태의 환경제어 유리온실이 스마트팜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유리온실 시스템, 그리고 환경제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수직형 농장의 구조로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함에 있어서 무기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의 품질이 일관적이고 깨끗하게 잘 재배가 된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사실 그 내용물이 포함하고 있는 향미라든가 주성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토경 농사를 순환을 제대로 시켜서 지었을 때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농장들이 다 스마트팜을 하고 다 생산을 잘하고 다 깨끗하게 생산을 한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치킨 게임을 벗어나기 위한 그 농장만의 무기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토경 농업을 유지하면서 시설에 ICT를 도입은 했지만 토경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토경 기반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토경에서 나온 농산물의 향미에 대한 경쟁력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한 영농이다 라고 했을 때 스마트팜만 떠오르는 거는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무게의 상품을 2배의 가격에 팔 수 있다면 결국 반만 농사를 지으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농업은 사실 돈보다는 시간이 궁핍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에 2작기를 내리지면 결국 농부의 삶이 밭에서 시작해서 밭에서 끝이 나거든요. 한 작기만으로 2작기의 효과를 낸다면 결국에는 삶에서 반에 해당되는 시간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해서, 저는 규모화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규모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농업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농업농촌으로 청년들이 좀 더 유입이 되려면 공공기관에서 정주환경 개선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통이 정말 불편한데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자기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다니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셋 낳은 가장인데, 저희 가정의 경우에도 주말 혹은 이렇게 업무 시간 전에 아이들이 도착하면 아이들을 맘 놓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농업을 종사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일을 또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뭔가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보육 도우미 그런 것들도 실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신청을 해도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좀 추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영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규모를 크게 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벌 줄 아는 CEO가 더 영롱한 CEO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같은 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롱한 CEO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